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야. 이 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세포가 하나 더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데, 세포 분열이 앞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공부를 할 거야. 체세포 분열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이게 이 생식세포 분열이 이 낱말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냥 감수분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특성이 딱 드러나서 그래. 이거는 체세포 분열은 생식세포가 아닌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 정자, 난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니까 정자와 난자가 분열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자와 난자는 세포 분열 안 해요. 세포 분열 안 해요. 그러면 생식세포 분열은 뭐냐면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다 이 말이야. 세포를 만드는 분열, 이런 뜻이야. 그러면 감수분열이랑 감수가 뭐지 이게?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줄어든다. 뭐가?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숫자가 줄어드느냐면은 염색체 숫자가 줄어든다고. 염색체 숫자가 줄어드는 분열인데, 그러면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숫자 그대로야. 숫자는 글자를 뜻하는 게 숫자라기보다는 염색체 수라고 하는 게 낫겠네. 수는 이제 카운팅 되는 거니까.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거고, 이게 염색체 수는 그대로야. 근데 이게 일반적이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염색체 수가 그대로,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염색체 수를 줄이고 지랄이냐 이 말이야. 염색체 수를 왜 줄이냐면은 이 나중에 정자 난자가 다시 합쳐지거든. 그러면 합쳐지면은 수가 풀어날 거 아니야. 수가 풀어날 거를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거야. 그 왜 그러냐면은 염색체 수는 있잖아. 생물의 종류마다 똑같아요. 만일 정자 난자가 수정할 때마다 염색체 수가 자꾸 풀어난다면 그건 자꾸 사람이 아니게 되는 형태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이게 이제 또 독특한 거야. 이게 문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 감수 분열에서. 그렇다고 해서 체세포 분열이 중요도가 떨어지지는 아니야. 이 체세포 분열은 모든 세포 분열의 기본적인 현상이라서 반드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세포 분열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숫자가 증가를 해.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은 전체 세포 수가 증가를 하거든. 이래야 덩치가 커지는 거야. 운동하면 세포 분열이 운동한다고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니까. 몸집이 커지지 어? 몸집이 커지지 않아. 그거는 네가 세월이 지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네가 뭐 근육을 키운다는 거는 세포 수가 증가를 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근육 세포의 덩치가,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야. 따라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세포가 다시 줄어들거든. 다시 빼빼 마른 걸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네가 키가 한번 자라면은 밥 안 먹는다고 키가 주냐고. 덩치가 커지는 거는 뭐가 증가를 해야 돼? 숫자가 증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하고 학생하고는 세포 수 차이가 있는 거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흔히 그 덩치가 커지고 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생장이라고 하고 성장이라고 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 수가 증가하는 것이 물론 세포 크기가 커지기는 커져. 커지기는 그런데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거 가지고는 설명을 못해 이게. 숫자가 증가하는 거야. 이게 여기 있지. 세포 수가 늘어나서 일어나는 거다. 따라서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세포 수가 많으며 세포의 크기는 크게 변화가 없다. 자, 이걸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은 생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부 미생물은 있잖아. 일부 미생물, 작은 생물들 말하는 거야. 물은 이 자체가 생식이야. 생식이란 게 딴 게 아니라 자손을 늘리는 거라고. 자선수를 늘리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세포 분열을 왜 하냐고. 그럼 세포 크기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세포거든. 세포 크기가 커지면은 표면적도 증가를 하고 부피도 증가를 하는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지 요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부피에 대한 표면적 1분의 6, 8분의 24, 27분의 54를 계산해 보면은 줄어들지. 이 불리하다고. 생존에 불리해. 왜 그러냐면 세포 표면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표면적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불리하다고. 표면적 비율이 늘어나지 아니 표면적이 늘어나는데 비율이 줄어들잖아. 않나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세포 분열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세포 분열에서 일어난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나. 염색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는 크로모좀이거든.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염색이 되는 몸체다 이 말이야. 바디라는 뜻인데 왜 염색이 실제로 염색이 잘 돼. 염색약으로. 그래서 염색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유전 정보가 여기 담겨져 있어. Genetic information. 이거는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로도 구성이 돼. 여기 단백질 보이지? 여기 단백질 초록색으로 돼 있다고. 니는 지금 칼라로 인쇄가 안 돼가지고 안 보일 텐데. 요 단백질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 히스톤. 마치 실패처럼 한 두 바퀴 반 정도 감아 놓고 있어. 이걸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그래야 이 DNA가 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안 꼬이지. 보관을 잘 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이게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야. 여기 파란 리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파란 리본이 두 개야, 두 개. 이중이 이렇게 비비 꼬여 있지. 이걸 나선 구조인데 이 특수한 부위야. 이 DNA에 특정 부위야. 사이트 부위에 이 부위에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어. 나머지 부위에는 유전 정보가 없는 부위도 있거든.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 그래. 그 유전자는 DNA 상에 있다 그러잖아. 우리 직선이 있으면 이번에 직선의 방정식 시험 쳤네. 여기 점이 있으면은 점 A는 직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다라는 말 하면 여기 점 찍잖아. 그지? 여기나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DNA 위에 있다고. 근데 유전자가 한 DNA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졸라 많이 있어. 여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DNA는 유전 물질이다. 이 자체가 유전 물질이에요. DNA. 이거 DNA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번역하면 더 이상해서 그대로 놔둔 건데 이 DNA는 deoxyribonucleic acid의 약자입니다. DNA. 산소가 하나 떨어진 리보소탄당의 핵 속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자 DNA. 한국말로 옮기면 뭐예요? 내가 그랬잖아. 산소가 하나 떨어진 리보소탄당을 가진 핵 속에서 발견되는 산성물질이다. 아,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DNA는 유전 물질이고요. 여기에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유전자다. 유전자. 이 유전자는 영어로는 gene이라고 그래요. gene. DNA가 더 큰 단위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 큰 거에 요 부위마다 유전자들이 있으니까. 아, 선이 유전자예요? 요 파란 거 리본 두 개. 아, 그 유전자. 아, 이게 DNA. 유전자는 그 특수한 부위를 말하는 거라고. 아, 여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DNA에서의 특정 부위라는 이야기입니다. DNA 특정 부위. 하나의 DNA는 졸라 많은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그러면 이것들이 있잖아. 이것들이 꼬여가지고 슈퍼콜링이 됐다 그러거든. 상당히 많이 꼬이면은 이상한 그 외계인처럼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염색체야. 그 염색체 얘는 있잖아. 염색체 얘는 평소에는 볼 수가 없어. 평소에는 볼 수가 없고 언제 보이느냐 하면은 평소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이거는 단백질을 감아 놓은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풀려서 존재한다고. 평소에는 볼 수 없고 분열할 때 관찰이 돼. 세포 분열할 때 이제 관측이 된다고. 요렇게 관측이 되는데 요거 뭐 좌우 대칭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길게 잘라야 돼. 이렇게 짧게 자르지 말고 길게 잘랐을 때 요쪽도 염색 분체, 요것도 염색 분체라 그래. 염색 분체. 나누어진 몸체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나누어진 몸체가 아니라 원래는 있잖아. 원래 여기 한 개만 있어야 돼. 요쪽 한 개만. 그런데 이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뭐야? 생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생장하려고 해서 분열을 해야 되니까 나누어줘야 될 거를 한 개 더 만들어 둔다고. 이걸 염색 분체라 그래. 유전 정보가 돌연변이가 없는 한 100%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는 게. 원래는 요렇게 돼가지고 하나뿐이었는데 세포 분열할 때는 이걸 복제를 한다고. 복제해가지고 달아 놓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잘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나누어 줄 거라고. 나누어 주고 난 뒤에 이사가 다 끝나면 원래하고 같아진다고. 원래하고 같아진다. 결국 요 한 마리가 요 두 마리로 쪼개진 거거든.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고요. 쌍으로 따지면요. 상동 염색체가 23쌍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상동 염색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상동 염색체라는 게 뭐냐? 서로 상자, 같을 동자. 서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실제로 완벽하게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에요. 두 개가 한 쌍. 요 두 개가 한 쌍이다라는 것을 한국말로 안 적고 수학적으로 비슷하게 이게 생물학에서는 EN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EN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지금 상동 염색체인데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특징을 엄마한테서도 받고 아빠한테서도 받는 거예요. 여기 있죠. 하나는 엄마한테서 다른 하나는 아빠한테서 물려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유전 정보가 달라요. 만일 같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예? 이게 같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은 거라고. 이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끼리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고. 세상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부모에서. 그 확률이 약 72조분의 1 정도 나와요. 7조분의 1인가? 그게 유전자 하나인 게 엄마 유전자예요. 예? 쌤, 아니, 한 명의 엄마한테서 약 7조 명의 애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한 명꼴로 같은 애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형제들끼리.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 성염색체라는 게 있는데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 성염색체라는 양인데 성염색체부터 먼저 공부해야 돼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입니다.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는데 X 염색체 생긴 모양 잘 봐두셔야 됩니다. 덩치가 크죠. Y 염색체 덩치가 작습니다. 생긴 모양 잘 봐두셔야 돼요. 남자는 이렇게 XY, Y 염색체를 가지기만 하면은 남자가 되고요. Y 염색체가 없으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염색체를 제외한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상염색체라 그래요. 염색체 번호를 매겨놨는데 키가 큰 것을 1번, 키가 작은 것을 22번까지 매겨놓고요. 23번이라는 숫자 대신에 이거는 성염색체니까 숫자를 매기지 않고요.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22쌍이 상염색체고 나머지 한 쌍이 성염색체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진을 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내야 돼요. 이 사진을 주면 그럼 맨 끝을 봐가지고 키가 크고 작게 있다 그러면 남자고 키 큰 게 2개 있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나머지 그 강의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